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 연쇄 발생,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 반복, 개학하자마자 학생들 집단 식중독.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가 현안 보고를 했는데요. 여야 위원들 한결같이 초동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가용한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만 일단 내 몸 내가 먼저 알아서 지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최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전염성 질환들 대처법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2, 3만 원 더 들 거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용품을 직접 구매해서 2015년과 비교해봤는데요. 전통시장은 16,000원, 대형마트에서는 25,000원 정도 돈이 더 들었습니다.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의 시장과 마트가 평균 29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요. 중구, 성북구, 노원구는 평균 24만 원대로 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최소한의 부담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한가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 맨하탄 트랜스퍼의 Boy from New York City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폭염이 끝나가니까 이 콜레라, C형 간염, 집단 식중독 같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라도 나와 혹은 내 가족이 걸리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엄습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이런 콜레라, C형 간염, 식중독 예방법과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게 참, 콜레라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미스터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가 내 몸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질문 이거 드릴게요. 콜레라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노력은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기 잘하고, 예. 음식물 꼭 익혀 먹는 거, 이런 부분이고, 콜레라가 대부분 이제 음식이나 식수를 오염시키면서 집단 발병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조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뭐, 바닷물 섞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이제 조리 시설을 이제 소독을 잘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음식물 보관이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먹는 걸로 감염이 많이 되고 손을 씻는 어떤 행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 콜레라 의심 증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콜레라는 잠복기가 뭐 수시간에서 길어야 한 5일 정도 되고요. 예. 초기 증상들은 약간 뭐 울렁거리거나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량의 설사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 설사도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쌀뜨물처럼 이제 뿌연 형태로 물처럼 하게 되고 뭐 아주 많을 때 10리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열은 잘 동반도 안 하고 복통도 심하지 않은데 설사량이 많다. 그러면 이제 콜레라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장염들이 균마다 증상이 다르긴 하지만 초기 증상을 감별은 어렵기 때문에요. 예. 장염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 받으시는 게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일 것 같긴 합니다. 장염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일단 지금 콜레라 의심 환자들, 뭐 감염 환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병원으로 빨리 가봐라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후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워낙에 이제
그 콜레라가 집단 유행하는 패턴들이 대부분 식수가 오염돼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심하게 유행했던 게 아이티인데 지진 나고 나서 상수도 체계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들이 오염되면서 집단 발병을 하는 패턴으로 이제 발병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못 사는 국가에서 상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식수원이 오염될 만한 상황들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서 이제 후진국병이라 사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또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어제 보니까 그 이번 더위에 바닷물 온도가 5도가량 상승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략적인 원인이 뭐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역학적으로 연관성 없는 부분이 단독으로 발생을 하고 또한 그렇지만 원인균의 유전형은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닷물 오염이나 같은 어떤 이제 공통되고 좀 일반적인 오염원에 의한 가능성을 사실 높여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패턴치고는 콜레라의 특징상 한번 발병하면 아주 대량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바닷물이 오염됐다면. 예. 또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사실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가 띄엄띄엄 산발적 발생하면 사실 역학조사에서 원인 찾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고민이고 아마 보건당국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경남 거제시하고 통영시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했는데 바닷물 검사도 했고요. 보건당국하고 같이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균이 바닷물에서 안 나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미스터리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콜레라균이라는 게 자연에 어느 정도 원래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메르스 때나 에볼라처럼 특정 보균자가 이렇게 몸에 감염이 돼서 나타나요? 이렇게 전환되고 전파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식수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물이든 이런 데 이제 그 일부 지역이 오염돼 있다가 이제 날씨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맞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파되는 패턴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만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언젠가 한번 뭐 어떤 경로, 뭐 수산물이든 사람이 감염돼서 왔든 간에 이미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일단은 어떤 특정한 이제 뭐 바닷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뭐 식수든 어떤 음식일 수도 있는데 오염시켜서 발병했을 패턴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15년 동안 발병 안 하다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외국에서. 예, 그렇죠. 외국에서도 처음 발병자가 이제 잘 모르거나 오염된 음식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산발적 발생이고 오히려 여러 명, 수십 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먹은 걸 찾다 보면 이제 그 원인 찾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두 명만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 역학조사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는 정말 역학조사에서 원인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거제라는 해안 지역 말고 콜레라가 수도권 같은 내륙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국내 발병 패턴이 거제에서만 좀 일어나는 패턴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외국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여름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그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들 또 가능성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 예상하기는 뭐 더 이상 환자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기 바라기도 있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앞으로 2, 3주의 발병 패턴들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전파될지에 대한 거에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원인을 찾길 바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콜레라균이 만약에 바닷물의 오염에 의해서 바닷물에서 증식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면 이게 사람에 의해서 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경로가 열려버리는 상황인 건데 당국의 조치 어떻습니까? 지금 바닷물 쪽에만 집중하는 거는 좀 방향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다른 경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닷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결론 내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뭐 역학조사를 나갔어도 이번처럼 이제 힘든 역학조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다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남해안
전체가 남부해안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 당국이 좀 더 이 뭐랄까요 콜레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바다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조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원인이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두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하던 거 외에 지금 거제나 통영 주변에 있는 쪽에 대한 바닷가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유전형 나온 것들을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서요. 어떤 국가에서 동일한 이제 그 콜레라균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예. 어쨌든 그 거제나 통영저 쪽에 그쪽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 없는지에 대한 것도 좀 어렵겠지만 조사를 한 번 더 좀 광범위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 해외에서 만약에 비슷한 콜레라균이 있으면은 그 나라의 콜레라균이 우리나라에서 왔을 수 있는 거를 그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예, 아마 알겠습니다. 그쪽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식중독 걸려도 사실 뭐 설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콜레라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폭염이 꺾인 이맘때쯤에 식중독을 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아,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식중독 발병 패턴 보면요. 여름철보다는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더 많거든요. 집단 식중독이. 예. 그 이유가 이제 학교들이 개학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해도 조리실의 온도들은 상당히 높은데 날씨 선선한 것 때문에 식중독이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또 안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9월에도 식중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내내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가을철이어도 낮에는 거의 30도 육박하는 온도가 올라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 보관이라든지 또 식재료 보관에 있어서는 가을철에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식재료 보관 등의 여러 가지 예방책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식중독 예방하려면 우리가 내 몸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할 수 있을까요? 조리실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당장 쓸 게 아니라 그러면 냉장 상태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재료에 해당되는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마 이런 부분들도 매번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이 젖어 있으면 숙성균에 오염되기 쉽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설사 증상이 있는 그런 조리하시는 분들 설사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근무에서 배제하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또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식기 상태나 이런 것도 오염 상태 없는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물이나 예. 이런 것들도 되도록 끓인 물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국회에서 긴급한 현안 질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이제 시험 감염 간염의 감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주사기, 특히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관련해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주사는 좀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의 효과에 관한 문물에 대해서는 이제 증빙이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빙은 뭐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무균술 어떤 치료를 하든 어떤 미용 목적이든 아니면 어떤 치료 목적이든 간에 무균술의 원칙이 깨지니까 시험 감염이 유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예. 기본적인 무균술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의사들 스스로도 자정해야 되고요. 무균술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사를 섞고 예. 맞추고 하는 사이에 균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무균술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무균술은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의료인이 몸에 아예 배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자정도 필요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감독이 어떤 그 치료 미용 목적의 이런 것들 줄이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예. 이 감독이 정말 철저하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콜레라든 시형 간염이든 식중독이든 공통적으로 위생이 첫 번째네요. 위생.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주사기 재사용에 관련된 그 감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료인으로서 상당히 창피하고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예. 일단은 이런 일은 사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대생 때부터 몸에 배도록 배우는 게 무균술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의료인으로서 해야만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들 스스로 자정하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예.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 콜레라, C형 간염, 집단 식중독 사실 제일 불안한 건 국민들이거든요. 이렇게 예. 방송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새누리당에서 오늘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하나 채택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아예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하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하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과 함께 하반기 채용 동향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 공채가 본격 시작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용 규모는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최근 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예. 하반기 채용 시장 전망은 그 기업들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서 그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또는 그 전년 수준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조사에 응한 267개사를 대상으로요. 하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전화 설문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에 54.7%인 절반 정도가 채용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 반면에 28% 정도는 그 대졸 신규 공채가 아예 없었고요. 또 16.9%는 아직 대졸 정규 채용을 진행할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네, 예. 전년 대비 대략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응답한 기업들의 그 전년 하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난 하반기 채용 규모 총 만여 명보다 9.8%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하반기 공채 계획 일정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9월 중에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43.2% 기업이 9월에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되고 10월에는 11% 또는 상시 공채가 11.6% 순이었습니다. 실제 삼성, 현대자동차, 또 SK, LG 등 4대 그룹도 하반기 공채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30일부터 또 SK그룹과 LG그룹이 9월 1일부터 또 삼성그룹은 9월 7일부터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합니다. 네. 이외에도 롯데가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요. 이 포스코가 9월 5일부터 또 CJ도 9월 7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외에 GS랑 하나그룹도 9월 공채를 시작할 예정인 그룹사인데요. 각 기업은 아직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나 또 계열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 30일이라는 거는 오늘부터군요. 네, 오늘부터 서류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용이 조금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업종별로는 없었습니까?
네. 금융업이 그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최근 저금리와 또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금융권 채용 인원 자체는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설업 분야 역시도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자체의 비중은 높지만 하반기 건설 수주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서 그 채용 인원 자체는 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최근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는 이 조선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들 중에 그 하반기 신규 공채 진행이 대부분이 다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조선중공업 분야 대졸 공채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기계철강이나 IT 정보통신업 역시도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채용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반기 채용의 특징은 그 직무 역량 평가가 강화된다. 또 지원 분야의 실무 경험자가 우대되는 분위기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에서 그 직무 역량 평가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지원자의 실무 경험 평가 기준이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다. 또는 기업의 인적성 검사를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인적성 검사 자체가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기존에 뭐 스펙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직무 적합성이나 역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죠? 네, 먼저 그 구직자분들께서는 자신이 취업할 분야의 그 직무 분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원할 기업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해서 기업의 보도 자료나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직무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원할 분야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또는 대외 활동 등에 참여해서 관련 분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최근 그 입사 지원서 자체에서도 직무 역량을 체크하는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정보와 또 자신의 직무 분야가 명확해야 대비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취득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하반기 공채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8월 말인데요. 저는 이 7, 8월 내내 삼계탕 같은 몸보신 약들을 거의 약과 같은 밥을 약처럼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힘들고 기력이 다 빠지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좀 몸보신 하셨어요? 아유, 저도 닭을 좀 많이 먹은 것 같고요. 네. 오리도 많이 먹고. 근데 잠이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잠. 네, 몸보신도 잠이 좋지만, 보약입니다. 네, 네. 일단 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도 않고 뭔가 쉰 것 같지도 않고 네. 밤새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잠이 부족하다. 잠 관련해서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선 중국어로 잠이 부족해라는 표현은요. 네. 睡得不够.睡得不够.睡得不够.睡得不够. 네. 일단 睡라는 표현은요. 睡. 수면할 때 숫자예요. 수면 수. 수. 그렇죠. 睡. 睡. 잠자는 정도가 不够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不够. 네. 이 不够는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반대로 또 不够. 够만 쓰게 되면은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면 충분하다 할 때는 够. 够. 부족할 때 할 때는 不够. 不够. 이거는 그렇죠. 不够 이러면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네. 중국인들이 쉽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죠. 不够. 네. 뒤에 발음이 내려가는 음이면 네. 앞에 뿌는 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드러운 음으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잠이 부족하다. 睡. 睡다. 네. 더는 왜 붙어요? 더는 그 잠을 자는 정도가. 정도가. 네. 睡得不够.不够.睡得不够. 不够. 그렇죠. 리듬 타듯이 한 번 더. 睡得不够.睡得不够.睡得不够.睡得不够.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잠을 충분히 잘 잤다. 충분하다. 네.
쉐이더 go. 한 번 쉐이더 더. go. 쉐이더 go. 쉐이더 go. 그렇죠. 그건 잠자다 할 때 자다. 이거는 쉐이. 쉐이. 아, 잠자다. 잠자다. 쉐이. 쉐이. 이거고 네. 쉐이더 부 고 하면은 잠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너무 피곤해요. 이런 네. 뜻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잠이 충분하다 할 때는 쉐이더 쉐이더 go.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쉐이 이거 기억하시면은 참 편할 것 같아요. 자다. 네, 맞아요. 네. 쉐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1955번님 우유 한 잔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누우면 쉐이더 go. 네, 잠을 푹 잘 수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참 올여름 다들 힘드셨잖아요. 저도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 힘내셨어야 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들께 더 응원해드리고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다 함께 중국어도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샵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서 방송에서 들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번호고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털어놓으시면 아마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빌 위더스입니다. 러블리 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출입처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입니다. 예. 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슬슬 차례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어디가 더 쌉니까? 평균적으로 전통시장이 더 쌉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60여 곳을 조사해봤더니요.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평균 비용은 27만 원이었습니다. 네. 대형마트는 이보다 7만 원이 더 비싼 3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 값이 오른 비율도 대형마트가 더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6%, 대형마트는 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와 국내산 참조기는 공급량이 줄어서 지난해보다 좀 비쌀 것으로 전망되고요. 사과와 배, 동태 등은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전통시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웃집의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종종 기분 상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정도가 심해도 이거 소송을 거는 것도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런 조정을 해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네. 생활 속 환경분쟁에 대해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조정하고 해결해 줍니다. 이 분쟁 조정 대상은 인근 공사장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균열,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피해, 악취, 또 인공조명인 빛으로 인한 공해 등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서 생활 속 환경 분쟁 때문에 좀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시 도움 한번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또 분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유용한 정보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매년 가을철 이 쯔쯔 가무시병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면서요? 쯔쯔가무시 일본어로 털 진드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가을을 맞아 벌처나 성묘를 가다 보면 이 털 진드기 유충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네. 뿐만 아니라 등산, 주말농장, 단풍놀이, 캠핑 등 이 가을을 맞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누울 때 걸리기가 쉽습니다. 털 진드기에 감염되면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예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가급적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고요. 산이나 들판을 다녀오시면 즉시 샤워를 해서
혹시라도 있을 감염원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라도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단순 감기와 비슷해서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자칫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30%에서 60%에 달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을 수리하는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한 집에서 좀 오래 살다 보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서울시가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는데요. 기초과정은 다음 달부터 집수리 개요, 단열, 방수, 구조, 에너지 등 이론 교육과 함께 간단한 전동 드릴 공구 실습 등을 하고요. 수강료는 2만 원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심화과정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목공, 도장, 타일, 단열 등 집수리의 주요 과정을 낡은 빈집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수강료는 6만 원이고요. 신청은 서울시 집수리.com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요. 내 집 내가 한번 좀 고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배워보시면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이네요. 서울시 집수리.com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명곡이죠. Will You Be There.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